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 일단 경쟁률 보겠습니다. 경쟁률 보면 보통 이제 60대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은 과는 이제 50대 1, 높은 과는 60대 1, 그 사이에 형성되고요. 최고 높은 과는 뭐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75대 1. 그렇죠? 근데 이게 경쟁률이 낮아진 거예요. 전에는 90대 1이었는데요. 90대 1에서 촥촥 떨어지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 어려워서. 이제 자포자기를 잘 해서 딱 보고 이건 내가 풀 수 없어 하고 딱 포기해서 경쟁률 이보다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측컨대 낮아집니다. 자, 이제 이과를 보면요. 이과는 경쟁률 낮은 데가 17대 1이 있고요. 19대 1, 17대 1이 제일 낮네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그래봤자 약학과. 거기는 뭐 얘기가 다르죠. 여기는 치아이과.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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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치학은 논외. 그럼 공대에서 따지면 공대에서는 어디가 높을까요? 40대 1이 하나 있네. 오, 컴퓨터 과학과. 역시 컴퓨터네. 역시 41대 1 컴퓨터.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문제도 좀 어렵고 과학 논술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최저도 없는데도 이렇게 낮은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 자료인데요. 메가스터디 입시 자료집에서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문 논술. 자, 인문 논술 보면요. 120분 동안 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120분 만에 쓸 수가 없는 공포스러운 문제입니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으로 나뉘면요. 1번 문제는 다시 또 1-1번과 2번으로 나뉘고 2번 문제가 2-1, 2-2로 나뉘죠. 근데 2번 문제는 특색 있게 여기 통계, 실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리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좌절하죠. 보통 1번은 여태까지 썼던 그 논술 글씨랑 똑같네 라고 했다가 2번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 요거 심리학 실험이나 또는 사회 심리학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게 생소할 겁니다. 이거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인데요. 그냥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제3의 변수 통제하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요 실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수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수학 자체는 요즘에 조금 다시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살짝 수학의 난이도 높여봤더니 여기까지 못 쓰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의미 없지 않냐라는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진 않겠지만 수학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로 지금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수학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그 푼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글쓰기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자연계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연계열 인강 찍어놨나요? 어떤 거요? 연세대. 네, 연세대 자연계열. 예, 있죠. 근데 메가스터디에 가시면 자연계 수리논술 파트에 가시면 김지훈 쌤이 연세대 강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 거는 아직 지금 자료가 정리 안 돼서 못 찍은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빨리 좀 찍으세요. 힘들어요. 자연계열. 준비할 게 자연계열이 논술이 길어. 2시간 반 동안 시험 쳐. 이게 왜냐면은 이제 과학 논술이 하나 껴 있습니다. 과학 논술이 하나 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문제가 두 세트예요. 과학 논술이 두 세트인데 또 소문학까지 있어요. 야, 이건 좀 심했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연세대 수학 문제가 그러니까 3세트 또는 4세트입니다. 오, 맞네. 3세트 또는 4세트인데 이게 3세트가 되는 경우는 어떤 놈의 소문량이 좀 많은 경우, 이런 경우 3세트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4세트가 나오는데, 일단 고1 과정 깊이 들어가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오, 고1 과정이요? 네, 살짝 깊이 들어가는 수학에서 나오는 네.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의 맥락도 깊이 들어가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내용이 쉬우니까 문제 풀이의 깊이가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상대적으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내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미적분은 엄청나게 어렵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미적분은 원리적으로 좀 내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확통과 기하가 어려우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시험 범위에 경제 수학도 들어가 있는데 안 경제 내요. 수학은 안 내는 거죠? 안 내요. 그런 건 안 내고 그냥 연대는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냥 교과를 다 때려 놓고 그냥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네들 실수해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피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확통에서 경제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낼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확통 문제는 확통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닌데 기하가 조금 어려울 때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다 나올 수 있다. 전공이 다 나오니까 준비 철저히 다 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모집 단위별 응시 가능한 과목이 있죠. 과학은 선택인데 지금 요게
경쟁률을 막 낮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학이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구과학이 없고 음. 그냥 물화생 중에서 자유선택이었는데 학과별로 이게 지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보통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나는 화학이 픽인데 화학을 못 쓰는 못 쓰는 학과가 있네. 난 생명인데 생명 못 쓰는 학과가 있네. 이런 것들이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큰 차이는 안 됩니다. 과학노출이 존재한다는 게 힘든 거지 선택 과목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기 인문계 문제 예시가 있는데요. 23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방금 전에 우리 강의한 거니까. 네, 그렇죠. 요거 학생들이 풀었는데 이제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가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가나다 이렇게 3자 비교입니다. 그죠? 사실상 지문 A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평가하라. 평가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요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 요 1번 문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요 문제, 요 마지막 문제를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2-1번 보면 라를 분석하고 가와 나를 평가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시문 다가 영어 지문이었죠. 이번에는 영어 지문이었고 라가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실험을 주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응용 기술과 기초 학문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했을 경우에 그 지출한 것을 수열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이게 그냥 약간 야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거죠. 이렇게요? 이게 시그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시그마. 시그마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시그마까지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되냐면 결국에 앞에 0.00이 보이죠. 그러네. 0.00이 곱하기 55의 제곱을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요, 그거는? 빼기 0.75 곱하기 385를 해야 돼요. 이 다 일일이 계산해요. 더하기 13 곱하기 55를 해야 돼요. 어이구야. 더하기 400. 이거 산수해야 돼요. 더하기 400이요? 네. 마지막에 이게 시그마가 10까지라서. 오케이. 이거를 이거 하면 A가 나와요. B도 똑같이 마이너스 0.05 곱하기 55의 제곱. 그럼 여기서 일단 시간초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손으로 막 싸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 고민 없이 시그마네 계산하자 라고 하면 솔직히 5분 안에 합니다. 5분 안에? 네. 55의 제곱 해봤자 뭐 얼마 된다고. 산수에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이거 틀리겠네. 하지만 빨랐죠가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겠네. 이건 틀려요.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어. 어차피 엄청나게 앞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8 앞에 800이면 800인데 그 뒤에 뭐 조금 틀릴 수 있다. 맞아.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오차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에서 약간의 오차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은 어차피 얘가 8대2, 6대4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요거 8대2, 뭐 6대4 요거 말하는 거네. 요거 감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뻔했어요. 쉬웠다기보다는 계산만 하면 그 다음은 뻔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 자료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고 논정 과정에서 수리적 개념을 활용하는 게 나온다. 논술 100%다. 요거 장문의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다. 영어 도표력 부족하면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영어 제시문 내는 학교 중에서는 제일 높죠, 여기가. 그렇죠. 뭐 영어 사실 뭐 영어 1, 2등급 나와야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좀 깊으니까. 외대에 비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심하죠. 네. 이 본고사죠, 사실상 본고사. 네. 자, 이제 자연계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세트가 확통 문제예요. 딱 봐도 확률 나오죠, 막.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왜?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유명해요. 1부터 2023까지 학생이 2023년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버튼 하나씩 누르고 가요, 막.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켜져 있게 막 이런 거예요. 세 번 눌러졌을 확률.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확통 문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확통은 조금 많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유명한 문제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확통 문제 한 세트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세트가 이제 4개나 되네요. 미적분 세트죠. 미적분 세트인데 얘도 막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되게 단순한 이것 좀 다 보자 보면 문과 학생들도 나 풀겠는데 이럴 거야 아마. 왜냐면 문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초반부에 있으니까. 뒤에 LN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이과 건데. 그래서 미적분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게 이게 전통적으로 약간 미적분 난이도를 높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번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3번 한번 봅시다. 어쩌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부터. 방정식 구하고요. 속도 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 운동인데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서 좀 난이도가 있구나. 그리고 세 세트인 이유가 아까 2번에 소문항 많았잖아요. 1번에 소문항 많고. 그래서 전체 문항수는 대략 10개 안팎이긴 합니다. 그럼 이걸 2시간 안에 풀어야 되나요? 150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자연계열 문제, 과학 문제가 있으니까. 네, 과학 문제가 있으니까 150분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과학 문제까지 푸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과학 문제 4개죠. 이게 2세트에 2개씩 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과학 문제가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못 풀어요, 이제 이거는. 자, 과학 문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원투 기본적인 그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 과목, 2 과목을 모두 좀 다 공부한 요 정도. 그리고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전제하에서. 얘는 지구과학 왜 이렇게 많어? 그러게. 지구가 6번도 있어. 네, 6번까지 있네요. 센데. 빡세다. 아마 그거겠죠. 그러면 그 세부적인 문제가 되게 단순한 문제였나 보죠. 얘네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 끝내고 서강대 한번 가볼까요? 서강대 싫어. 문제 싫어, 서강대. 자, 서강대는 이제 최초 경쟁률 자체가 자연계열이 경쟁률이 우와, 왜 이렇게 높아? 서강대는 100대 1에 가깝 넘네요. 연대보다는 이제 할 만한 문제라서 그런 거죠. 연대 너무 어렵고 이건 좀 쉽고 과학연수도 없고 할 만한 문제고 기본적으로 뭐 120대 1, 140대 1 제일 낮아야 뭐 물리학과가 70대 1. 자, 근데 이제 인문은 이제 경쟁률이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죠. 껌이네. 막 80대 1, 90대 1 많아봤자 70대 1 이렇습니다. 실제 경쟁률이 그래도 한 40, 50대까지는 나오죠, 여기가. 오, 높네요. 그래도 최저를 맞추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근데 문과는 40, 50대 1이 나오지 않고 조금 한 30대 1? 높으면 30대 1? 그래서 높아야 30대 1이고 보통 한 22대 1, 25대 1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좀 낮아져가지고 이번엔. 그래서 좀 더 높아질 것 같겠네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 있잖아요, 얘네. 뭐가 특이해요? 사과탐, 직탐 고려하지 않는다. 오. 직탐이 들어가는 게 되게 특이해요. 직탐까지 받아줄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직탐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죠. 서울대 직탐 받아줍니다. 그래요? 특이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보면은 수능 응시 영역은 사탐과탐이야. 이건 뭐 장난쳐놨어? 이거 왜 이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직탐을 쓰면서 왜 저기는 한 과목 사탐과탐일까? 직업탐구 한 과목 사과 그런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탐구 여기서 쓸 때 약간 오류가 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직탐을 받는데 서강대 지원할 친구가 혹시 있다면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 이제 논술고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문, 자연, 출제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자짜리 두 문항 씁니다. 그런데 1번이 40점, 2번이 60점이니까 나 같으면 2번부터 먼저 풉니다. 2번에 집중해야죠. 네. 시간도 요게 100분이면요. 시간도 배를 조금 다르게 하겠죠. 요 60분, 요 40분 이렇게 해서 풀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인문계열은 100분이 조금 모자라요. 요구 조건이 많아서 그래요. 경제 경영은 100분이면 할만한데 인문 사회는 실제 이제 문제를 보여주면 경영 경제학부에 보면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800자잖아요. 근데 이제 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라에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두 가지 관점에서 라의 사례를 설명하라. 문제가 엄청 간단해진 거네, 옛날에 비하면. 원래 경제 경영은 쉬웠습니다. 자, 이제 가의 A국에 취한 이론적 배경을 라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라를 참고하여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봐. 이건 옛날 입장하고 똑같네. 옛날 문제라. 그렇죠? 원래 서강대가 매해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유형은 없잖아요. 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영경제 계열은 확실히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확실히 쉽다. 근데 인문 계열이 너무 어렵다. 인문 계열 문제 1번. 가나를 첨가하여 다를 요약하고 함축된 의미를 가나다. 나다. 함축된 의미라니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리고 또 다 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요게 이제 문제가 달라진. 요거는 이제 새로운 신유형. 그다음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나의 놀부가 고립되는 양상과 원인을 해석하고. 어려워. 이때 이 순간부터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유를. 요거 이제 전형적인 문제네. 다라마바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 분류해야 돼 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엄청 많다. 그런데 제시문마다 답을 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어렵다. 그럼 자연계열은 어때요? 자연계열은 생각보다 조금 엄청 어렵진 않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 바탕이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좀 다양하게 줘요. 서강대 문제의 특징이 그냥 깔끔하게 수능 문제처럼 따라락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읽어봐야 돼. 뭔 소리야? 아 이런 소리야? 이렇게 한번 읽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률 나오는데? 예, 전과목 다 포함인데 기하를 잘 내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를 그래요? 적극적으로 내진 않는 편이긴 한데 음. 나오면 또 나옵니다. 이런 거는 기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평면 운동은 다 기하로. 근데 미적분 문제예요, 근데. 미적분 중심의 문제예요. 확실히 서강대 자연계열은 미적분 중심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1교시, 2교시에 약간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꼭 일부러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약간 이때가 쉬우면 이때 좀 어렵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은.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전공에 따라 문제가 이원화돼요. 그러니까 전공별로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오전에 보는, 그러니까 1차로 보는 학생들이고 2차로 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전공, 화공 전공, 2차가 기하 이제 전공, 그다음에 일반 공대가 수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그러네,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약간의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의 약간의 차이? 요 정도. 근데 이게 문제 세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앞에는 수학하고 전자공학이고 뒤에는 물리학, 화공.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 미적분 중심이죠. 그래서 좀 더 미적분 중심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 성균관대 경쟁률은 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탐탐도 있고 맞아요. 탐탐 때문에 인문계 경쟁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갑분사 100대 1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연대처럼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어서 난 탐탐으로 돼. 그거 있죠. 영탐탐으로 돼. 그래도 수학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100대 1을 넘어갈 거다. 자연계도 만만치 않네. 원래 이제 뭐 성균관대가 이제 자연계에 힘을 빡 주는 학교들이었으니까. 뭐 메디칼은 뭐 그냥 500대 1에 육박합니다. 성대 의대는 네. 탑이죠. 그래서 일단 갑분사 100을 넘고 150대 1 넘어요. 소프트웨어가 150대 1 넘습니다. 요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는 게 특징이네요. 신설. 반도체, 따끈따끈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술을 보면 이제 논술 100%인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부터 바뀐 거죠. 그리고 시험 범위 수능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탐탐. 탐탐. 그러니까 인문계는 사회 탐구를 반드시 필수로 한 과목 이상 봐야 됩니다. 그죠? 둘 다 사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냥. 그렇죠. 자연계도 과탐을 한 과목 이상 필수로 봐야 됩니다. 자연계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글로벌 융합은 뭐 사과탐에 상관없이 이렇게 글로벌 융합은 그렇다. 자, 이제 보통 사탐이죠. 여기는. 글로벌 융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글로벌 리드나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인문계에서는요 3합 5가 됩니다. 여기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하나, 또 사탐 하나 더 이렇게 5개의 과목 중에서 합 5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글로벌 융합 학부는요. 여기서 5개에서 3합 6이라서 일반 이제 인문, 사회, 경영학하고는 체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 3합 6이 자연과학 계열, 전자, 전기, 공학, 건설학부. 3합 5가 이제 학과들이 좀 그렇죠. 나이스한 반도체 막 들어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들어가네요. 약학까지. 여기과는 3합 4네요.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인가요? 3합 4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죠.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제2외고나 한문은 또 탐관 과목을 대체해 주니까 이거 느낌이 외고 애들 엄청 땡큐 하는 느낌인데. 탐탐탐이네. 따지고 보면. 탐탐탐. 탐탐탐이 마지막 탐은 제2외고 한문. 그러네. 탐탐탐이다. 따지고 보면. 탐탐탐. 자, 이제 논술고사를 보면 10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요. 세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인문, 자연, 글로벌 융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인문계는 이렇게 해서 주로 국어, 사회, 탐구에서 나오고요. 자연계는 수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융합도 수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융합이 신설이라서 그렇죠? 이 글로벌 융합은 수학 문제가 좀 쉬운 수학일 텐데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출 문제를 보면 예술에 대해서 제시문 4개.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 싫었어 이거. 제시문이 엄청나게 길고요. 이거 미학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3개 주고 자료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는 겁니다. 찬반, 각각. 이게 이제 각각이에요. 각각이. 그리고 원래 성대 자료랑 좀 달랐죠 이번에. 뭐 좀. 그러니까 원래 성대 자료가 양쪽을 하나씩은 그래도 보여줬는데 이번에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지? 왜 한쪽으로만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작품 전시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주장형. 그리고 자료와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는 거. 요구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근데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여기 성대 예시 답안에 이 3번 문제 답안에 그 문제 1의 제시문과 자료 하나도 안 썼어요. 자료를 하나도 안 썼어요. 문제 1에 이거 자료 내용 썼는데 문제 2에 그 자료를 하나도 안 썼어요. 네.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예시 답안이니까 이거는 이런 방향이다. 이거니까. 2교시 문제는 뭐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네.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게 요건 인문 사회 계열 문제였을 거고 요건 경영 쪽 문제를 풀었겠네요. 그죠? 기업의 인센티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건 뭐 이제 설치 미수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인문학적 애들 인문계 요건 이제 경영 경제 계열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성대 이제 1번 답안 사실 1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1번 답안을 변별리기 잘라고 좀 잘 쓰는 방법 아까 간단하게 궁금해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1번 답안에서 포인트는 저거죠. 그 같은 분류 안에서의 두 제시문의 비교.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게 A하고 B 이렇게 갈라지면 12씩 들어가는데 1, 2, 3, 4면 요 사이도 차이가 있어. 그거를 잡아내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고. 요거 이제 인강 들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요거 강의 꼭 듣고 시험장에 가서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시문이 어렵다 보니까 대체로 제대로 이제 딱 잘 못 쓴 친구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시문 옮겨요. 베껴 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써?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으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거. 당연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쓰기가 진짜 어렵다. 자, 이제 수리논술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리논술이 세 문제니까. 성대 수리논술이 정말 웃기죠. 일단 첫 번째로 미적분 확동기가 다 포함한다고 해놓고서 안 내요. 겁을 주고? 아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공식적으로 안 낸다고도 얘기해요 막. 그래요? 근데 왜 포함시켜놔? 요즘 요강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내지 않는데 올해는 미적분을 낼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미적분 확통 기하는 거의 안 나온다. 확통 기하를 안 배운 친구들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1 과정도 많이 내고 이게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고1 때 고1 과정에서 수학 공부하고 수원수투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막 이론적인 배경을 교과서에서 막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걸 내가 탐구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탕 있죠. 단원 바탕. 이거는 수원수투에서 거의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단원 바탕 중에 모르는 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너 어디까지 풀어야 되지? 어느 정도까지 쓰란 얘기지? 이런 거 하나랑 과연 여기서 그거 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능 문제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 접근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수원수투에 집중해서 하고 선택 과목은 좀 적게 내겠다는데 적게 낸다기보다는 거의 뭐 안 낸 최근에 언제부터 안 내기 시작했냐면은 2022학년도부터 안 내기 시작했어요. 2022, 2023학년도에 안 냈고 2024학년도에는 미적분은 살짝 낼 수 있어라는 얘기를 입학처장님이 이제 설명해 하시면서 간단하게 했대요.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렵게는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들었던 학부모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서성 세 개 대학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요청하시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원서 쓸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교 있으면 밑에다 적어주시면 그걸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